안녕하세요. 명지수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무슨 책이냐고요? 이번 책은 새로 산 책이죠. 여러분들의 수험생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책 읽기입니다. 아이고 예.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덕키가 왔네요. 우리 초대 손님 맹떼키 왔습니다. 저기 봐야지. 이쪽 보자. 저기 봐야지. 맹떼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키 인사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예. 그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맛있어. 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책을 읽겠습니다. 이번 책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창비에서 출간했고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은이는 조한혜정, 성이 2개죠. 기호, 외, 지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은이 지은이부터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주무시려면 나가서 주무세요.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하자청년연구팀 공동책임연구원 등 했습니다. 이게 설명하려니까 힘드네요. 하자센터는 뭐냐? 연세대 청년문화원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공부지대. 예. 이거요? 안녕하세요. 다빈드 선생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셨죠? 덕키 나가고 싶어?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이 밤에 잠도 안 주무신대요,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삶은 는이 아니고 3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묻는다. 한국 청년 문제는 제가 글 읽지 못해요. 왜냐면 되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었지만 약 효과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냥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앞니가 좀 깨져가지고 좀 멍청해 보여도 입만 보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은 묻는다. 한국의 청년 문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듯한데 왜 한국의 청년만 이렇게 조용하냐고. 청년들이 패기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에 완전 포섭되었다고 성토하기도 한다.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고 냉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이외의 것을 돌볼 줄 모른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말로만 현실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지 정작 투표하러 가지는 않으니 자업자득이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는다. 여기까지 진부하죠? 저도 처음 읽는 책인데 벌써부터 진부하네요. 하지만 읽다 보면 반전이 있겠죠? 반대로 청년들의 사정은 조금이라도 다가가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과거 대학이 그들에게 아지트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하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데 바빠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학점 경쟁에 매달려야 하고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 전선에 뛰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대지만 청년들의 삶을 질비하는 것은 풍요가 아니고 가난이다. 이것도 사람마다 케바케겠죠? 기승전 병 10페이지나 읽었어요. 10페이지나 읽었습니다. 벌써.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은 총체적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미래, 즉 전망이라는 부재라는 가난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만이 아니다. 양극화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경험은 바로 삶의 불안. 뭐야, 어디 읽었어? 읽다가 줄이 헷갈려 버리네요. 어디지? 삶의 불안 정성이다. 뭔 소리야? 삶의 불안 정성이 뭐지? 무슨 단어가 이르지? 삶의 불안 정성이다.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음 단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삶의 예측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들의 삶을 설명하는 개념이 생존주의다. 1990년 이후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비자본주의로 진입했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삶의 질을 토론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지루에 빠지죠? 여러분들 왜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빨리 주무세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빨리 주무세요. 어디 읽었어? 교육에서부터 직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와 그 이후 구조조정은 사람들을 다시 생존의 문제로 돌아서게 했다. 탈락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보며 이 사회에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 탈락은 곧 몰락을 의미했다. 자아 실현은 사치가 되었다. 대신 안정적인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생존은 곧 안정을 의미했고, 그럼 따로 바꿔드릴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수박이 너무 현란해가지고. 대신 안정적인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생존은 곧 안정을 의미했고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와 같은 직업이 선호되었다. 다수의 청년들은 안정을 찾아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었다. 이즈음 청년들은 자신을 잉여라고 부르며 냉소하기 시작했다. 자기들은 남아도는 인생이라는 것이다. 과거 자본주의가 청년들을 훈련을 통해 어떻게든 사회통합을 시켜 노동력으로 부리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그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체제의 입장에서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은 존재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취직이 되지 않은 이유가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잉여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냉소였다. 근대가 약속했던 연속적이고 성장하는 서사성을 갖춘 삶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꿰뚫어 보았다. 삶이란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이 단절되었는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승전결을
기승전 병으로 대체했다. 결말은 항상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런 냉소만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이들이 자신의 처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벌써 11쪽을 읽어줘. 다음번에 이만큼 읽으니까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11쪽이나 읽었으니까요. 하루에 10페이지씩 읽는다고 치면 마지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200페이지니까 한 달이면 충분히 하나쯤은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알라딘에서 하나 샀고요. 스티커가 떨어졌네요. 알라딘에서 산 스티커가 좀 너무 늦게 샀나 싶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언제 쓴 거지? 한번 볼까요? 2016년에 써가지고 아주 진부했구나. 에이, 다른 거 사야겠네요. 너무 늦게 읽었어. 예, 책이 10페이지나 읽었어요. 그래서 벌써 끝났답니다. 근데 책을 샀는데 너무 옛날 거 샀어. 와, 2016년 몇 살이야 이게?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책을 샀어요. 어쩐지 진부하기 끝이 없더라고. 노력이라는 배신. 너무 어쩐지 진부하더라고요. 딱 첫 페이지가부터 진부하더라고. 뭐 이때는 되게 맞는 말이었겠지만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노력의 배신.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절독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약본 읽어야지. 책은 샀으니까요. 너무 속상한데? 속상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주무세요. 목이 아닙니다. 목이는 아직 와, 음감 진짜 없다. 아이고, 지관 선생님 오셨네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주무시나요? 공부 안 하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얼른 주무셔요. 제가 방송을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공부 안 하고 방송을 켜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따 엄마의 엄마로 홍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빨리 공부 안 하니? 어서 공부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무셔요. 늦게 주무셔서 뭐 한다고 늦게 주무시나요? 과제 빨리 안 하니? 우리 자식 혹시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사람 라이브 보는 거 아니지? 엄마는 믿고 있어. 혹시 공부나 과제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 라이브 보면서 시간 때우는 거 아니지? 나는 믿고 있어. 우리 자식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 라이브 방송 안 본다는 거 믿고 있어. 빨리 주무세요. 저는 이렇게 책 읽기를 하려고 했지만 책 읽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샀어야 했는데 책이 너무 지금 시대에 읽기에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 제가 흥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졸린 가운데서도 저희 책 읽기를 보러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뻔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뻔한 내용 한번 딱 읽어드릴게요. 딱 첫 페이지에 딱 넣었는데 물론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지만 지금 읽기에는 뻔하다. 딱 그 부분을 쫙 해드릴게요. 이거죠. 딱 요번 단락 이게 16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읽기에는 뻔하다. 6년이 지난 지금 읽기는 살짝 그렇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묻는다. 한국의 청년 문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듯한데 왜 한국의 청년만은 이렇게 조용하냐고. 청년들이 패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패기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보습되었다고 성토하기도 한다. 청년의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고 냉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위의 것은 돌볼 줄을 모른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말로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지 정작 투표하러 가지는 않으니 자업자득이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는다. 딱 첫 페이지 이거 보고 흥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들었나 봤더니 16년에 지었더라고요.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라 흥미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사야겠네요. 다른 책은 좀 다른 내용의 책을 한번 해야겠네요. 좀 아프리카 맞아요. 저 책 많이 사고 안 읽어요. 이런 것들 안 읽어요. 딱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흥미가 싹 사라져요. 빨리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빨리 주무시고 과제하실 분들은 빨리 과제하시고
놀고 계시는 분들은 신나게 노시길 바랍니다. 아, 무서우신가요? 그러면 다롱이로 가겠습니다. 빨리 주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요. 다음번에 다른 책을 사서 가지고 올게요. 맞아요. 머리 볶았어요. 머리 볶았어요. 참기름 넣고 물엿을 한 방 두른 다음에 달달달 볶았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는 걸. 볶은 머리는 보여줄 수 없는 것. 모자를 벗으면 보이지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파기름이요? 파기름은 중국 요리에서나 하는 게 아닌가요? 명호박나무 하지 마세요. 명호박 나무라고 놀리지 마! 빨리 공부하세요. 고3이잖아요. 명호박 나무라고 놀리지 마!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늘기름도 있어요, 요즘에는. 마늘기름 내서 한번 맛있게 파스타를 끓여 먹어봐야겠네. 빨리 마늘기름을 내서 파스타를 먹어보고 싶네요. 정말 여러분들 혹시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또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맛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제가 만드는 방법 중에 좀 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름을 둘러요. 아니지. 우선 면을 삶죠. 면에다 소금을 잔뜩 칩니다. 그리고 면을 쳐놓고 보글보글 끓여요. 시간 안 잡니다. 마음에 들었을 때까지 끓입니다. 그리고 꺼내요. 냅둬. 그리고 면수 좀 박아놓고 그리고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후라이팬을 올리브 오일을 잔뜩 집어넣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집어넣고 거의 탕수육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얇게 잘라요. 또 내가 취사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톡톡톡톡톡 잘라요. 선생님 공부하세요. 시비 걸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늘 톡톡톡톡 자르고 마늘 뿌려요. 차 뿌려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샥샥샥샥샥샥샥샥 샥샥샥 해가지고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가 있고 튀깁니다. 튀긴 다음에 애매해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면을 넣어요. 면을 넣어서 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무 얘네가 너무 소리 지른다 싶으면 면수를 조금 내요. 먹어보면 짜기만 해요. 그럼 어떡하냐? 전 다시다 1kg짜리 샀어요. 음식에 넣어 먹으려고. 특히 라면에. 그래서 다시다를 넣어요. 그러면 김치찌개에서 먹던 맛이 파스타에서 나요. 그래서 그 맛을 좀 버리고 싶어요.
뭐 페퍼론치노? 그거 뭐예요? 한 번도 넣어본 적 없는데. 후추도 넣어야 되나요? 후추 넣을게요. 다음부터. 생거는 기기 막혀요. 그리고 조금 집에 치킨 스톡? 또 사야겠네요. 새우를 왜 넣어요? 새우를 넣는 건가요? 알리올리오는 마늘만 굽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페퍼론치노가 뭐죠? 본 적도 없는 재료 같은데? 근데 제가 전에 새우를 넣어봤거든요? 칵테일 새우를 넣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었는데. 큰 새우 넣으면 맛있을라나? 아, 건고추. 그럼 그냥 고추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찾아서 알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아, 건고추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제 방법을 알았네요. 뭔가 빠졌다 했더니, 건고추가 없었구만. 이제, 냉동 흰새우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쿠팡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쿠팡에서 잔뜩 시켜야죠. 후추도 필수구나. 후추. 제가 옛날에 후추를 넣을 때 후추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딱딱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딱해져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쳤는데 이게 뚜껑이 빠진 거야. 그래서 잔뜩 넣고 그때부터 후추를 안 넣기 시작했어요. 물론 오로지 제 잘못이긴 하지만 후추도 잘못이 있다고 봐. 딱딱해져가지고 되게 이걸 후추 회사에서 좀 이게 좀 밀봉을 하게 해든지 잘 안 빠지게 해든지 이런 사람들 한 입만 아닐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후추를 잘 안 넣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넣으라고 할 때는 웬만하면 피하는 걸로. 후추 넣는다고 맛이 달라지진 않아 이러면서 후추를 안 넣긴 했는데 후추를 넣어야겠군요. 책 읽으려고 했는데 흥미가 떨어져서 책을 안 읽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책을 사서 흥미가 아주 잔뜩 도굴도굴하는 흥미가 있는 책을 사서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후추를 이제는 빼면 안 되겠다. 건고추와 후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이 수박 필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절대 맨 얼굴이 나오질 않거든요. 다른 거는 이게 얼굴이 안 보이면 얼굴이 확 나오는데 이거는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당당하게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것이죠. 제 얼굴이 너무 앞에 있다면 당신은 거북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서 목을 뒤로 빼세요. 여러분들이 거북목일 확률이 높아요. 제 얼굴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면 어서 빨리 목을 뒤로 빳빳하게 세우세요. 목 디스크 오기 전에 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컨텐츠가 10분 안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명란젓 아마 제 입술 가지고 놀리시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입술이 두껍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제 입술을 가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야, 명덕히 내려가. 더 이상 명란젓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술을 싹 다 가릴 거야. 이제 저는 그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밤 되시고, 꿀밤 되시고, 행복한 일 되시길. 80대라니요. 행복한 일 되시길 바래요. 꿀밤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80대라뇨. 입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럼 꿀밤 되세요.